현재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될지 예상가 보시죠. 네, 먼저 거래소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과 비슷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0.6% 하락하면서 245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2450선의 이탈 여부가 코스피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과 비슷하게 약보합권 수준으로 오늘 거래 마칠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772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흐름이었는데 오후장 들면서 조금씩 힘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강보합권 대신 약보합권을 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770선에 대한 지지는 현재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거래소 쪽에서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이렇게 큰 폭의 시세가 나는 그런 종목들은 없었고 비교적 잔잔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대형주들의 부진이 눈에 띄었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오늘 강하게 움직인 인공지능 챗봇 관련 테마주들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겠습니다. 벌써 4종목이나 현재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피코그램입니다. 이 종목 급등하게 되면서 8,340원으로 현재 구간 마무리 준비 중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원전 관련된 키워드도 좀 엮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시가총액은 1,500억 원 정도로 일단은 작은 사이즈의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프트센 우선주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32,750원으로 현재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주도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우선주가 급등하면서 거래 마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종목들 더 보시면 솔트웨어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두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솔트웨어 상한가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 2,130원 부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본디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본디가 지난해 10월에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트업 메타드림이 출시한 소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2030 그러니까 MZ세대들을 위주로 최근에 열풍들이 좀 불고 있는데요. 실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 공유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본디와 관련해서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묶이면서 오늘 솔트웨어가 관련 종목으로 일단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까지 오른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21,600원으로 현재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챗봇 테마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사실 GPU보다 AI 서비스 조금 더 특화된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애플이나 아마존, 미국의 빅테크들도 다들 뛰어들어서 이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이 빅테크들은 세분화된 시스템 반도체 특성상 모든 칩들을 자체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 찾기에 나설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장 오늘 대장주로 오늘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그래서 시세가 크게 난다는 점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관련 종목들 함께 오늘 급등하는 흐름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레이저셀도 있겠고요. 이 종목도 14%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온칩스, AD테크놀로지 관련 종목으로 일제히 묶인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보시면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가운데 솔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솔트룩스죠. 솔트룩스 그리고 마인즈랩, 코난테크놀로지 이 기존에 챗봇 테마가 많이 떠올랐을 때 급등했던 그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오늘 급등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제한폭까지 하락을 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상상인 인더스트리 이 종목인데요. 일단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하한가 마감 예상으로 집계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하한가 터치가 있었는데 이 상상인 인더스트리 이 종목을 보시면 지금 자본 잠식 위기입니다. 주가가 이 때문에 급락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외부 감사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나 혹은 이를 돌파하기 위한 무상감자나 유상증자 이 가능성이 짚어지면서 오늘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동전주입니다. 378원으로 현재 마무리 준비 중입니다. 일야 역시나 오늘은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현재는 거래 제한폭까지 하락하려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동시호
2월 13일 월요일도 이렇게 시장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분위기치고 굉장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영향도 좀 있었고요. 이제 앞서서 CPI 발표가 남아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용히 움직였는데요. 과연 국내 시장만 그랬을지 아시아 증시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일본 증시는 마감이 됐겠죠. 니케이 지수 0.8% 하락했네요. 27,427엔으로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 하락으로 출발해서 같이 깊게 밀려 내려갔는데요. 장중에 1% 정도의 하락세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이 미증시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큼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아마미야 마사요시 부총재가 유력하게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아마미야 부총재가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 아마미야 부총재가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는데 그래서 시장이 그동안 좀 안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임 총재에는 경제학자 출신 우에다 가즈오가 발탁됐습니다. 그동안은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인 만큼 약간의 깜짝 인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우에다 총재는 기용설이 전해진 다음에 일단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조를 꾸준하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뭐 큰 폭으로 요동치거나 그렇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 정책을 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약간의 정책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분석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현재 구간 상해 종합지수 일단은 플러스권이네요. 0.6% 정도 상승하며 3,282포인트 지나갑니다. 심천 종합지수는 1% 오늘 분위기 좋게 가면서 12,000선 다시 돌파하는데요. 12,095포인트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오전장에서 특히나 상승 탄력이 좋게 잘 올라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 증시에서는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됐었죠. 이 정찰 풍선을 두고 양국의 긴장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이보다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을 많이 쏟아줬습니다. 오는 15일에 3천억 원 위안 규모의 이 1년물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자금의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과연 인민은행이 이를 유지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콩 증시도 가봅니다. 홍콩 증시 보시면 오늘 깊은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에서는 낙폭을 조금씩 줄입니다. 0.5% 하락 중이고요. 21,084포인트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 보시면요. 일단 SMIC 관련한 실적들도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매출액이 1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나왔고요. 2021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와 비교했을 때는 2.6% 늘었지만 이 3분기보다는 무려 15%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같은 기간 대비 26% 줄었기 때문에 5,374억 원 정도를 기록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또 비관적인 의견이 한 가지 나왔다는 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시장도 가보겠습니다.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오늘 2원 70전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대로 멈추지 않고 탄력을 크게 올렸습니다. 결국에 오늘 급등 마감이 나왔습니다. 12원 10전 올랐고요. 1277원 30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단숨에 1270원 선에 대한 돌파 다시 한번 확인되고요. 차트상에서도 보이시지만 이렇게 최근에 환시 시장 상승 추세가 가득합니다. 네, 이렇게 환시와 아시아 증시들 둘러봤습니다. 국내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한껏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동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 기대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렇게 검증을 앞두고 시장엔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9% 하락했습니다. 약 17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452포인트 선에서 하락으로 마쳤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봉 차트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 전환하면서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데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장 초반에 2,440선까지 밀렸습니다. 이후에 다시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면서 낙폭은 좀 다시 줄여갔지만 끝내 2,450선 상에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선 기관의 매도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짙게 나왔고요. 오늘 기관이 4,079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장중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697억 원으로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3,387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네이버, 카카오 크게 하락하면서 서비스 섹터가 2.3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반도체, 전기전자 종목들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섹터가 1.2%가량 했고요. 하락했고요. 그 뒤로 섬유유복 섹터, 운수창고, 제조업종 순으로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통신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통신 섹터 가운데 인스코비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업종을 상승 유지시켰고요. 그리고 기계 sek터가 0.8%가량 상승했습니다.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철강금속, 그리고 전기가스 섹터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 반도체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1%가량 강보합으로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 62,9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장 3%가량 크게 밀렸고요. 96,6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비롯해서 삼성 SDI, LG화학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그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3.7%가량 하락하면서 522,2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삼성 SDI가 1%대 하락했고요. LG화학이 0.45%가량의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12%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셀트리온 역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0.8% 하락하면서 161,100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주 가운데 오늘은 기아만 상승했는데요. 오늘 기아가 1.1% 상승하면서 73,2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1%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171,6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매도세 짙게 나왔는데요. 오늘 카카오가 4.8%가량 하락하면서 64,3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네이버가 3% 하락한 223,000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포스코홀딩스가 1.5% 상승했고요. 그리고 KB금융, 신한지주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은 0.2%가량의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러시아가 원유 감산을 예고하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유럽연합과 G7은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보복 조치로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 50만 배럴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현지 시간 10일 기준 WTI는 2%가량 급등하면서 배럴당 79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정유주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또 국제유가 반등의 피팅 관련 종목으로도 매기가 확산되면서 관련 종목 상승했는데요. 먼저 휴스틸이 오늘 8%가량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일에 호실적 발표 이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피팅 산업이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과 함께 나머지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먼저 하이스틸이 7.7%가량 상승하면서 4,200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태광이 5%가량 상승했습니다. 또 성광밴드 역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오늘장 6.7%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에너지주 가운데 SOL과 SK이노베이션 일제히 1%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GS 역시 1%가량 상승하면서 42,950원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한국석유가 7%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윗골이 달면서 탄력은 줄였지만 11,360원 선에서 강세로 마쳤고요. 그 밖에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역시 일제히 1%에서 2%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거래 대비 0.11포인트 올리면서 772포인트 부근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좀 나타냈는데요. 장 초반 760선까지 하락하게 됐지만 점차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강보합권까지 회복은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탄력을 줄여갔고요. 오늘 장 0.01%가량의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선 외국인만이 홀로 순매수로 마쳤습니다. 오늘 장 외국인이 585억 원어치 순매수로 마쳤고요. 그리고 기관과 개인 쪽에서 매도세 나왔습니다. 기관이 341억 원어치 매도했고요. 개인이 26억 원의 소폭의 순매도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먼저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 오늘도 강했는데요. 먼저 에코프로비엠이 4.7%가량 상승하면서 13만 9천 원으로 종가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4%가량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LNF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0.8%가량의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가량 하락했고요. 그리고 HLB가 약부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 29,550원으로 약세로 마쳤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 셀트리온 제약이 0.96% 하락하면서 약 1% 가까이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게임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장 카카오게임즈가 3%가량 하락했고요. 펄어비스도 2.6%대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8만 원대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도 0.2%가량의 강보합권에서 마쳤고요. 그리고 엔터주들 대체로 약세를 보였는데 SM은 강세로 마쳤습니다. 오늘 SM이 1.1%가량이 상승하면서 11만 6천 원 선에서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탄력을 줄이면서 부합권에서 마쳤고요. 그리고 JYP,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은 일제히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세 속에서도 AI 챗봇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셀바스 AI가 119 신고 접수 및 재난 대응에 음성 인식 기술의 효율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또 삼성전자도 챗 GPT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의 음성인식 기술 1차 벤더사로 RF세미가 수혜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셀바스 AI를 비롯해서 기존의 챗봇 대장주들의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고요.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셀바스 AI가 17%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기존의 주도주였던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장 23%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마인즈랩, RF세미가 6%에서 7%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메타버스 플랫폼 본디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2030 세대 사이에서 본디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요즘 흥행하고 있는데요. 본디가 최근 일주일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본디는 아바타를 통해서 지인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게 되면서 수혜주로 솔트웨어 그리고 쌍용 정보통신이 급등했습니다. 본디의 협력사인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십 관계가 부각이 됐고요. 두 종목 모두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솔트웨어가 오늘 상한가 지키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종가 2,1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정보통신은 탄력은 줄이긴 했지만 9%가량의 강세로 마쳤고요. 오늘 종가 1,040원 기록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지수 0.49%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고열 대비 1.6포인트가량 내렸고요. 322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물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831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외국인이 1,821계약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026억 원어치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